애플은 맘먹으면 오픈 AI 같은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10조짜리 LLM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애플 인텔리전스. 정말 인텔리할까?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네, 오늘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골목 안으로 따라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좀 떨려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볼트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피로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전설 따윈 되지 않아. 오늘의 볼트론의 표어는 전설의 수호자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애플 인텔리전스 뭔가 좀 애플이 하니까 저희 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냐?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생각,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그들의 시장에 대한 철학을 총집대성한 애플의 전략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뭐 시리가 뭐 챗GPT를 만났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단순한 기능들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바라보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인공지능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브랜딩한 것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려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챗GPT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 살고 있는 집이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면 높은 사양의 서버들을 모아놓은 공간, 그런 곳을 이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보안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 같은 것들도 되어 있고,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설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곳에서 아주 좋은 품질 높은 네트워크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통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을 저희들은 보통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개념이 발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인공지능은 클라우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종류의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만드는 대답을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썼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끊기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정보가 어쨌든 외부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정보는 내가 사용하는 기기 안에서만 처리가 되고, 내 기기 안에서 그냥 인공지능적인 서비스도 받고 싶어라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는 기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클라우드에 살지 않고 내가 쓰는 스마트 기기에서 동작하면 그걸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기기, 아이폰, 아이패드, 맥 기기 안에서 동작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한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낯선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 1월 달에 삼성에서 갤럭시 AI를 발표하거든요. 이것 역시 삼성 갤럭시라는 그런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GPT라는 건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미개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GPT 3.5, 걔만 해도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고, 지금 조 단위 파라미터들의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얘를 아직까지는 폰 안에 넣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시 대답이 가능한 간단한 질문들은 온디바이스 AI가 대답을 해주고, 얘가 대답을 못하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보내서 더 큰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게 되는 이런 융합형 전략을 보통 온디바이스 AI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는 갤럭시 AI도 마찬가지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챗GPT를 애플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시리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시리가 답변이 가능하면 그냥 답변을 해주고, 시리가 대답을 못하겠으면 챗GPT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현재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애플이나 삼성이나 폰이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폰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몫인 거죠. 예, 손님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이니까 거기 점포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사의 검색 엔진을 삼성이나 애플에 집어넣으면서 돈을 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용이 되면서 본인들이 얻어내는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오픈 AI는 조단위 투자도 받고 지금 굉장히 널리 막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올해 매출이 10조 정도로 예측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GPT-5 모델은 훈련 비용만 10조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오픈 AI는 적자입니다. 매달 운영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투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픈 AI가 거지여서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갔다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이색적인 측면이고, 여기에 사실은 애플과 오픈 AI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좀 엿볼 수가 있어요. LMM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조가 우습게 툭툭 튀어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거대한 그 확산 전략을 더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우리에게 투자를 해준 것이 이런 산업적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애플이란 플랫폼에 올라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이었고 오픈 AI의 큰 바램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은 그럼 어떠냐? 일단 애플은 시가총액이 4,400조인 회사입니다. 애플은 맘먹으면 오픈 AI 같은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10조짜리 LMM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 LMM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보질 못했고 애플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회사들의 제품을 보면서 쟤네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최종 사용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정말로 지금처럼 그냥 문서나 정리해주고 아이디어나 가끔 주고 이런 그 용처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종류의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애플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애플이 자체 LMM을 진행하지 않고 챗GPT랑 손잡은 이면에 있는 생각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우수해야 되죠. 여기서 애플이 또 굉장히, 저는 애플 인텔리전스보다 이게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플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애플 실리콘이라고 발표되고 있는 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 실리콘은 단순히 칩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컴퓨팅에 사용되는 GPU, CPU, 버스, 그리고 전력을 적게 먹으면서 인공지능에 특화된 NPU라는 유닛까지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낸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애플 실리콘의 정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SoC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요. 단순 반도체가 아닌 것이죠. 근데 애플 실리콘 이전에는 아이폰이 삼성 반도체를 썼어요. 그러다가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A로 명명되는 칩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애플 실리콘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이패드와 맥을 위해서는 M 시리즈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애플의 원동력은 자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반도체 업계에 난리가 날 일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0일 날 아마 애플의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애플 주식이 180불에서 234불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경쟁 기업들 대비 너무나 조용한 애플에 대한 목마름이
반증된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월 달에 갤럭시가 발표됐을 때 주가도 봤거든요. 7만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로 올라요. 역시 7% 정도 오르거든요.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하고 30%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 같은 거, 그리고 뭔가를 전달하는 메시징 능력 같은 것들이 참 대단하고, 애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많은 느낌을 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시리를 되게 고도화했어요. 사실 팀 쿡이 개발자 회의에서 15억 건에 달하는 시리 요청 횟수 이런 언급을 하는데, 제주에서 시리 쓴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15억 건 어떻게 나온 거지? 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그래서 실제 제공되는 기능은 뭐냐 보면은,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지능적인 기능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메일을 썼을 때 톤을 수정해 준다든지, 좀 더 발랄하게 이렇게도 해주고, 문법 수정해 주는 거는 물론이고, 원하는 문구 추천 같은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요약 같은 것들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언어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음성, 시리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인공지능이 기기 안에서만 돌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그 기기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시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엄마가 도착한다라는 문자가 오면 시리가 알고, 저녁 식사 예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랑 드실 거죠? 이런 식으로 끼어든다. 예. 근데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데모 같은 것들을 좀 봤죠. 제가 아무렇게나 대충 그린 다음에 키워드들을 몇 개 주면은 그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을 되게 멋있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스케치해놨는데 실사 이미지처럼 만들어주는. 그리고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서 그거를 약간 귀여운 그 이모티콘으로, 지금 애플에서는 겐모지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영상 보면은 친구의 겐모지를 만들어서 생일 선물로 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소소한 기능들일 거니까,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나올 것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통화 녹음을 하고 요약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수학 방정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수식을 쓰면 그거를 인식해서 풀어준다든지, 이런 좀 챌린징한 그런 기능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적용은 올해 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아마 내년 2Q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iOS 18이 업데이트 됐는데, 어쨌든 인텔리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져야 되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애플도 어쨌든 돈을 안 주고 그 이면에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LMM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 효용이 된다, 실질적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거를 본인들의 아이폰, 아이패드라는 제품 플랫폼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시도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LMM의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LMM이 어떤 식의 효용 가치를 잘 보여주지 못하면 그 뒤에 올 재난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과 오픈 AI의 만남, 그리고 그걸 통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브랜드의 애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전략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저는 인공지능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의미로 또 되게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가이신 스탠포드 교수의 앤드류 응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을 전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전기로 동작하는 제품들과 거기서 얻는 경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금 신기함에서 전기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동작시키는 그 다른 무엇인가가 뭔지, 그것이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인공지능도 아마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저랑 같이 산책하신 이번 골목길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넌 좋았니?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를 갖고 다시 이 골목을 지키고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할게요. 지금까지 핫한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